재판관의 성향을 계속 얘기합니다. 특정 연구에 언급하는 거 법관 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대법원장을 그렇게 해서 공격하시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닙니까? 들었습니다. 예. 본인은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진보, 중도로 나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뭐 보수, 진보, 중도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틀 속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슈들이 따지고 보면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더 귀를 기울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론을 따져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호주제 문제도 여성 인권과 관련한 문제였고 성소수자의 문제도 역시 소수자의 문제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적인 가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법관들에게? 아까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답변드렸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런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진보적이라고 하고 무슨 단체 소속이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색칠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언론의 시각이나 보수적인 정당의 시각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로서 하신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인에게 부처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법관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도왔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판사로서 제 직무를 충실히 한 것 말고 특히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 큰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 삶의 상당 부분을 어떤 헌신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생활에 충실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누군가를 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법관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당사자분들을 대하고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왜 국회 인사청문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자리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헌법재판관의 소신과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의 방향 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네. 그 과정에서 재판관으로서 어머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만인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헌법재판의 가치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당 의원님들 그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재판관의 성향을 계속 얘기합니다. 특정 연구에 언급하는 거 법관 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대법원장을 그렇게 해서 공격하시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닙니까? 들었습니다. 예. 본인은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진보, 중도로 나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뭐 보수, 진보, 중도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틀 속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 진보, 중도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어떤 관점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보수적인 법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진보적인 법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관점에서든지 하여튼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합리적이건 합리적이지 않건. 좀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집단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집단이 주장하는 가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컨대 옛날 같으면 이제 뭐 호주제 폐지 네. 뭐 그런 것이라든지 예, 금방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성적 그겁니다. 소수자 문제. 네, 뭐 그런 것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슈들이 따지고 보면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더 귀를 기울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론을 따져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호주제 문제도 여성 인권과 관련한 문제였고 성소수자의 문제도 역시 소수자의 문제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적인 가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법관들에게? 아까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네, 제가 그래서 답변 여쭤보는 드렸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런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진보적이라고 하고 무슨 단체 소속이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색칠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언론의 시각이나 보수적인 정당의 시각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각자 언론기관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비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선배들의 말씀이나 네. 문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마음속에 와서 닿았던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제가 뭐 딱히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헌법 조문 중에서 네,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들은 있습니까? 제가 이전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결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말씀드린 호주제 폐지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그 위원 판결을 한 부분, 그 부분은 직접 제가 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둘 다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예. 전수환 대법관님 아시죠? 네, 그 퇴임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못 하십니까? 네, 당시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읽어서 그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전수환 대법관님이 헛일을 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말씀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이것이 정정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 가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